네, 안녕하세요. 운혜입니다. 아이보스와 함께 우리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아가실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네이버 광고 상품에 관련된 이야기와 그다음에 이제 운영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적으로 알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6년 네이버의 광고 상품 관련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강연을 하거나 세미나를 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네이버에 광고 상품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 많이 이야기하셔봤자 10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아니에요. 20개 이상입니다. 20개가 넘어요. 네이버의 광고 상품 소개서를 보면 정말 많은 광고 상품들이 존재하고요. 관련해가지고 또 역시 자격 시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누는 것들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나눠져 있고 이제 이런 것들로 따지면은 몇 개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각각 광고 상품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들을 다 아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전부 다 아시는 건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핵심적인 부분들만 이렇게 알아가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검색 광고는 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지금의 네이버를 있게 한 광고 상품군이죠. 네, 파워링크, 브랜드 검색, 신제품 검색, 파워 컨텐츠, 플레이스 광고, 지역 소상공인 광고, 쇼핑도 쇼핑 검색 점점점 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네이버가 지금 힘을 주력으로 쏟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쇼핑 광고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많은 대행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또 이제 많은 소상공인 또는 많은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디스플레이, DA 광고를 많이 하시고 거기서 특히 아마 GFA라고 하는 광고를 제일 많이 하실 겁니다. 이 GFA라는 광고도 역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외에도 이제 NOSP라고 부르는 보장형 광고와 네이티브 광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채널도 역시 존재합니다. 기타 지면에는 이제 아무래도 리마케팅, MAT 리마케팅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 광고 또 플레이스 네이티브 광고죠. 네, 그다음에 또 그 외에 계속해서 추가되는 이제 군소 신규 지면들이 또 존재합니다. 상당히 많죠.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 광고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터널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인지와 탐색, 그리고 의사결정, 전환, 이렇게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네이버의 광고 역시도 여기에 맞춰서 광고 상품이 존재합니다. 무조건 전부 다 검색 광고다. 라는 걸로 갖다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오산이시고, 오늘 하나씩 그 단계에 맞는 광고 상품들을 조금씩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퍼널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인지와 탐색, 그리고 의사결정, 그리고 전환 또는 리텐션, 재구매, 컨버전 리텐션이죠. 네, 원래는 이제 단계가 더 있는데 제가 합쳐놨습니다. 그래서 인지는 브랜드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알아가는, 탐색은 탐색하는 말 그대로 알고 나서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의사결정, 인지가 생겼고 그 사업군에 대한 이해가 생겼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브랜드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마음에 들면 그때 전환, 구매가 이루어지고 구매 후 한 번 더 만족하게 된다면 리텐션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퍼널별로 갖다가 봤을 때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네이버스럽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직 브랜드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해주는 거는 제일 좋은 거는 첫 번째가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지금 동영상 광고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많이 익숙해져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지 단계에 동영상과 그 다음에 이미지로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영역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더불어서 가장 넓은 노출 위치를 커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GFA, 성과형 DA, NOSP라고 불리는 보장형 디스플레이. 네. 정확하게 보장형 디스플레이 예시가 뭘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네이버 메인 페이지, PC 메인 페이지에서 있는 바로 그 가장 큰 광고 형태, NOSP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네이버 앱에서도 봤을 때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첫 화면에 있는 광고 상품을
NOSP, 보장형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애드부스트 역시 네이버 쇼핑에 관련된 내용이 또는 뭐 브랜드 입력했을 때 함께 보이는 영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여기서 인지가 되어야 일반 키워드 형태로 갖다가 검색을 하겠죠. 네, 파워링크에 예를 들어서 청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이제 리바이스의 광고를 봤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바이스의 이제 감각적인 광고들을 보고 괜찮은데 해서 네, 청바지에 대해서 검색을 하겠죠. 청바지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 광고 그리고 파워 컨텐츠 이런 식으로 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여러 브랜드들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브랜드에서 곧바로 의사를 결정하고 전환을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우리 소비자들은 그 브랜드에 대해서 네, 고민을 하고 비교를 해보겠죠. 또는 같은 브랜드라 손 치더라도 여러 곳에 비교와 검색을 해볼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유통 사이트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 거의 이제 공홈, 자사몰 또는 이제 자사에서 운영하는 그 브랜드 스토어 또는 스마트 스토어가 제일 저렴한 편이라 거의 그 해당 브랜드의 공식몰로 들어가서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브랜드 검색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 브랜드 검색 또는 뭐 방어용 파워링크라고 제가 넣어놨는데 혹시 파워링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들어가서 이제 검색 후 전환을 하게 됩니다. 요 MAT 리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 이제 고객 리스트를 쭉 넣어놔요. 핸드폰 번호나 뭐 이것저것 이메일 주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 놓습니다. 그런 것들 넣어놔서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GFA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광고를 송출시켜 줘요. 카탈로그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카탈로그 광고는 여기에서 들어와서 사지 않고 또 나간 사람들에게 리타겟으로 갔다가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뭐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자꾸 보이는 네이버 앱에서 또는 네이버 플러스 앱에서 보이는 따라다니는 광고들이 있을 겁니다. 플레이스 광고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결국엔 또 사게 되는 구조죠. 이런 식으로 갔다가 네이버의 광고 상품은 퍼널 형태 모두 다 커버하고 노출이 되고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이버의 광고 상품은 혹시 어떤 것들에 영향을 주고 받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광고를 진행을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랜딩을 자사몰로 해도 되는 게 있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고 반드시 스마트 스토어로 갖다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지금 장표를 넣어놓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굳이 스마트 스토어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자사몰로 갖다가 떨궈도 되는 광고 상품은 첫 번째가 네, 브랜드 검색입니다. 브랜드 검색 그리고 파워링크 이 두 가지는 굳이 안 해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스마트 스토어로 연동을 주셔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왜 그러냐면 브랜드 검색은 CPC 광고가 아니에요. 다만 파워링크는 CPC가 굉장히 민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광고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네이버라고 하고 네이버의 생태계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파워링크 랜딩이 스마트 스토어로 가는 게 훨씬 더 어드밴티지가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 어드밴티지가 엄청 크냐? 과거엔 컸습니다. 지금은 굳이 그렇게 큰가? 라고 따지기에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득을 갖고 싶다면 저는 파워링크마저도 스마트 스토어로 연동을 시켜도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 이득이 엄청나게 커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스마트 스토어로 갔다가 연결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물음표이기는 합니다. 대신 쇼핑 검색 같은 경우 또 GFA 같은 경우 그리고 애드부스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랜딩을 스마트 스토어, 브랜드 스토어로 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랜딩 자체를 스마트 스토어로 갔다가 가시거나 또는 브랜드 스토어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까지 미리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거고요. 메커니즘을 보면 여기 있는 파워 컨텐츠와 품질 지수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거는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겁니다. 품질 지수가 아예 삭제가 됐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브랜드 검색을 하면 파워링크가 저렴해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검색 같은 경우는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 브랜드에 관련된 검색어를 넣어 놓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삼성전자다라고 한다면, 물론 삼성전자라는 키워드로 브랜드 검색을 하지 않습니다. 갤럭시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죠. 네, 아무튼 삼성전자라면 삼성전자 핸드폰, 뭐 삼성전자 뭐 TV, 삼성전자 뭐 세탁기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삼성전자에 관련된 모든 파생 검색어, 브랜드 검색어를 전부 다 넣을 수가 있어요. 브랜드 검색 안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브랜드 검색 상품에 우리 브랜드가 제일 먼저 노출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다른 브랜드들이 하고 싶어도 이거는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자연스럽게 파워링크가 저렴해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어들어오면, 네, 역시 스크럽 요청을 대행사 또는 네이버에게 해주신다면 요거는 충분히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브랜드 검색과 파워링크는 상당히 연관성을 깊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애드부스트와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애드부스트가 제일 많이 노출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한 영역이에요. 네, 근데 그 외의 영역은 애드부스트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관련된 설명은 아무래도 제가 직접 드리는 것보다 그 네이버 광고 사이트에 가면은 있는 상품 소개서를 보시는 게 훨씬 더 그 영역이 엄청나게 많은 걸 아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드부스트와 쇼핑 검색 광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환도 역시 함께 발생한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냐면 더블 리스팅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지 않냐. 애드부스트와 쇼핑 검색 광고 둘 중에 하나가 중복으로 갖다 계속해서 노출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 측에 제가 공식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현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가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굳이 엄청나게 심하지 않다. 그리고 더 효율이 좋은 친구들, 좋은 영역에 대해서 더 노출이 많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주시더라고요.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또는 더블 리스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엄청 큰 우려를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고객 확보 예산은 애드부스트에서 빨아오고 그 다음에 전환에 대한 예산은 쇼핑 쪽에 훨씬 더 많이 두시는 게 로아스를 만드는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플레이스와 소상공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게를 알리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지도 광고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연계형 투어 광고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당연히 함께 광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광고기 때문에 예산을 크게 태울 수 없습니다. 맥시멈 예산이 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면은 키워드가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의도가 다르면 광고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가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광고를 검색을 해봤다라고 하면은 네, 주로 노출되는 게 다이어트가 뭐지? 어떻게 하지?라는 식으로 갖다가 할 수 있는 정보 탐색자, 그리고 카테고리 탐색자, 다이어트 보조제 종류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비교 단계입니다. 예, 인지 단계와 이제 탐색 단계죠. 그리고 어떤 브랜드를 명확히 알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네, 구매 의도가 높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일 도착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 나 이거 지금 필요한데, 이미 구매한 사람이고 그러면, 나 이거 필요한데 이러면, 네, 바로 구매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의도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게 그 반응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퍼널을 처음부터 나눠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답은 키워드가 아닙니다. 의도입니다. 검색 의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의도에 따라서 우리는 집행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널과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제가 맞춰서 한 번 더 예시를 드린 겁니다. 정보 탐색을 했을 때 뭐 방법, 탄수화물이란 뭐 단백질이란 뭐 이런 식으로 단백질 다이어트, 저탄고지 다이어트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옵션을 비교하는 구매 직전의 단계, 네, 보조제, 추천, 뭐 러닝과 비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브랜드로 바로 가는 형태, 뭐 쿠팡, 뭐 땡땡 브랜드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겠고, 결정을 끝낸 상태에 대해서는 네, 최저가와 당일 배송.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디로 가는 게 제일 빠를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빨리 이거를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구매 의 강도를 보면은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이런 식으로 퍼널에 따라서 점점점 그 구매 의도 강도가 각기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의도를 한번 우리는 해독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관 검색어, related 키워드, 줄여서 RL, KY 또는 KW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방법, 식단, 운동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하고 또는 뭐뭐 추천, 뭐뭐 후기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 추천, 뭐 식품 다이어트 보조제 추천, 뭐 어떤 특정 다이어트 보조제 성분명을 넣고 후기 이런 식으로 갖다가 넣겠죠. 네, 그리고 이제 통합별 검색에서는 네이버가 의도를 해석한 결과가 상단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블로그나 지식인에서는 이제 정보나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걸 작업하는 분들이 좀 계시죠. 예, 이것조차도 이제 광고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쇼핑 박스에서도 주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광고를 직접적으로 넣을 수 있는 또는 컨트롤할 수 있는 여기 쇼핑 박스의 쇼핑 검색 광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 완성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또 흔히 말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이제 발생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이제 광고를 하기에는 할 수가 없죠. 대신 여기에서 힌트를 갖고 올 수는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해 보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의도를 갖고 와서 우리가 키워드를 추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정보 탐색의 영역에서는 흔히 말하는 아까 그 앞선 퍼널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파워 컨텐츠 검색 광고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워 컨텐츠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블로그나 이런 쪽으로 갖다가 진행을 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가이드형 랜딩 이런 식으로 많이 해보고 이걸 보통 CTA에 이 페이지 자체를 이제 브릿지 형태로 많이 쓰고 CTA를 우리의 스마트 스토어로 갖다가 넘기는 또는 우리의 자사물로 넘기는 형태를 많이 합니다. 자연스럽게 정보 탐색에서 즉시 구매까지 이동시키려고 하는 바로 그런 형태인 거고요. 비교 검토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운영을 하시는 거를 이 비교 검토 영역에서 많이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는 브랜드 직행하는 경우는 당연히 앞서서 말씀드렸던 브랜드 검색 방어용 파워링크입니다. 이거 영역에서는 이걸 넘을 수 있는 광고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고 상품이 아닌 걸로 따지면 SEO와 AEO 정도가 있겠죠. 그 정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브랜드 검색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은 이상은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아무튼 네, 브랜드 직행 넘어가고 네, 즉시 구매 같은 경우에는 뭐 쇼핑 검색을 보통 진행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쇼핑 검색에서는 이 브랜드 직행에서도 넘어가서 쇼핑 검색에서도 똑같이 한 번 더 최상단 슬롯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네, 이거 역시도 같이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쇼핑 검색은 모두 다 상품 상세, 직행으로 빨리는 형태인 겁니다. 따라서 쇼핑 검색에서는 주로 상위 노출을 적극적으로 입찰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처음에 시작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키워드 100개, 100개도 너무 적어요. 예, 엄청 적지만 못해도 상위 100개 정도를 빠르게 뽑아 봅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당연히 한번 직접 검색을 해보고요. 요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요 의도 박스를 한번 분류를 해보고 요 각 박스에서 광고비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를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의도와 랜딩이 불일치할 경우에 다시 재배치를 해봐야겠죠. 근데 스텝 5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럴 일이 발생할 일은 없으실 겁니다. 예. 정말 문제가 있는 곳 아닌 이상 이 스텝 5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브랜드 검색을 안 한다. 근데 이제 브랜드 검색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도 물론 당연히 과금이 되는 게 맞긴 하지만 검색량, 쿼리량에 따라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 흔히 말하는 그 산업군에 또는 그 해당 카테고리 영역에서 검색량이 지나치게 낮아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하는데 다이어트에서 특정 성분에 대한 얘기가 너무 낮다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굳이 브랜드 검색을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진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상당히 많은 곳이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과잉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아스가 안 나오는 영역인데, 그러니까 지나치게 CPC가 높아요. 근데 전환율이 낮은 거죠. 그래서 로아스가 안 나오는데 광고비를 계속 순이익차를 높여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굉장히 과감하게 끄던가 아니면 바꾸던가 아니면 순위를 낮추던가 라는 식으로 갖다가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키워드가 적어요. 적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키워드 100개, 못해도 100개라는 거예요. 시작한다면 100개를 한번 뽑아 보셔서 한번 해보는 건데 제일 좋은 건 100개를 1등부터 100등까지 뽑아 보시고 여기에서 네이버에서 직접 검색을 해보면서 추가적으로 파생을 해 보셔라 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키워드의 주된 의도에서 애드부스트는 그 AI가 평가는 4가지가 있습니다. 25년 12월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키워드 매칭이었어요. 근데 이게 연관성을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네이버에서 밝힌 얘기예요. 첫 번째, 그래서 키워드가 주된 의도, 키워드의 주된 의도.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4개의 의도 박스 있었죠. 여기에서 어디인가 의도를 분류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랜딩에서 그 의도가 얼마만큼 충족되는가, 즉 여기에서 정합성이라고 하죠. 정합성이네요. 콘텐츠 정합성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소재가 어느 정도 또 일치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랜딩 페이지하고의 정합성과 소재하고의 정합성이 맞아 떨어져야 더 낮은 입찰가의 노출이 쇼핑 검색 영역에 노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겠지만 전환까지 빨려서 된다면 당연히 제일 높은 점수까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의도가 일단 시작이 맞아야 되고요. 의도 박스의 의도가 맞고 그러고 나서 랜딩의 정합성과 소재의 정합성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있어야 노출이라도 되고 클릭이라도 받고 그러고 나서 구매가 발생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드부스트 시대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캠페인, 그리고 광고 그룹, 그리고 키워드와 소재로 갖다가 네이버 검색 광고는 이렇게 왁구가 나와 있죠. 네. 가장 많이 이제 할 때 어떻게 그룹핑을 하나요?에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하면 안 되는 그룹핑은 존재합니다. 네. 하면 안 되는 그룹핑은 존재하고요. 이거는 방법이 다 다르고 담당자들마다 또 스타일이 또 다 다르고 회사마다 또 다 다릅니다. 네, 어떤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팀마다 또 다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정도를 하고 어떻게 건드는지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미팅을 할 때 이제 하는 게 디바이스별로 어떻게 나누셨나요? 뭐 이거를 뭐 상품별로는 어떻게 나누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이제 많이 질문을 하고 소통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나눌 때 나누는 기준이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상품으로 나눌 때는 우리가 뭐 러닝화 키워드 그리고 워킹화 키워드가 뭐 그런 쪽 트래킹화 키워드 쪽으로 그러니까 다 다르죠. 의도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상품이 다르니까 당연히 의도마저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도 당연히 다르게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상품군별로 이제 로아스도 비교가 가능하고요. 요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포트폴리오라고 제가 썼는데 SKU가 굉장히 많을 때, 다양할 때 진행하셔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는 흔히 말하는 PC와 이제 모바일 형태로 갖다가 많이 나누죠. 그러니까 안 나누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 나눈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기준과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거의 모바일 쪽에 비중이 가장 높거나 모바일 쪽에 가중치를 더 크게 두시는 쪽이 많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진행하셔도 해볼 법도 하다. 뭐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브랜드 키워드와 일반 키워드,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가 섞여 있는 이 키워드와 일반 키워드. 제가 만약에 다이어트 보조제를 파는데
다이어트 보조제에서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 키워드에 들어갈 수 있겠죠. 또는 뭐 다이어트 보조제 중에 제가 무슨 뭐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가르시니아라고 하는 게 있겠죠. 가르시니아. 네, 이게 들어가 있으면 이건 역시 일반 키워드인 겁니다. 뭐 다이어트, 뭐 건강 보조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이제 일반 키워드인 거죠. 아무래도 일반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 키워드의 숫자는 훨씬 많겠지만 전환율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통상적으로 브랜드 키워드가 키워드 숫자가 조금 더 적고 그리고 대부분 CPC가 조금 더 적습니다. 작은 편이에요. 일반 키워드 쪽에서는 상위에 몰리는 친구들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CPC가 발생하긴 할 거지만 그렇지 않은 키워드들도 훨씬 더 많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방어 예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브랜드 키워드 쪽에서 많이 방어 예산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케이스인 거고 신규 획득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키워드에서 상세 키워드나 파생 키워드 위주로 갖다가 뺏어 볼 수 있는 정도일 겁니다. 네,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가 있을 때 한번 해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예시를 따봤습니다. 네 단계로 갖다가 해봤고요. 당연히 계정이 있고 캠페인이 있고 PC와 모바일 형태로 갖다가 나눠 본 거고요. 이제 브랜드니까 뭐 일반과 주력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해보는 거고 여기는 제가 지금 PC만 넣었는데 모바일이 당연히 더 있어요. 네, 모바일 일반, 모바일 주력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빼볼 수 있고 브랜드 키워드, 브랜드 셀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상당히 많이 중요한 부분인데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제가 넣었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건 대표님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팀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영역이에요. 사실 마케터라고 하고 그다음에 검색 광고를 하는 분들은 이제 이직이 꽤 잦은 편이시긴 합니다. 이직이 꽤 잦은 편이시기도 해서 담당자가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또는 대행사가 자주 바뀔 수 있겠죠. 대행사를 자주 바꾸시거나 이러실 수 있으니까. 그 이제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바뀌거나 또는 대행사가 바뀌면 무슨 일이 자꾸 발생하냐면 이전에 있었었던 그 그룹핑을 다 뜯어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첫 번째, 못 알아봐서. 두 번째, 진짜 나쁘게 해놔서. 세 번째,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케이스거든요. 근데 각각에 대해서 그 포지션을 나눠보면은 첫 번째가 상당히 많습니다. 못 알아봐서라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경우가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이거를 무조건 정하세요. 이건 제가 그냥 예시로 갖다가 넣어 놓은 건데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뭐 상품군이 맨 앞에 와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디바이스가 먼저 와도 되고 키워드 성격이 먼저 와도 되고 이게 몇 번째 그룹핑인지 또는 뭐 몇 번째 업데이트인지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하셔도 됩니다. 이건 상관없습니다. 대신 이 네이밍 공식은 반드시 제발 부탁드리니까 여러분들 검색 광고에서도 그나마 좋게 효율을 뽑아내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러시면은 진짜 이거는 꼭 가져가시고 이 약속, 절대 룰 자체는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에 기업하면 안 됩니다. 네, 당연히 앞에서 이걸 바꿀 때 한 번에 바꾸시면 안 돼요. 이 그룹핑을 다시 짤 때. 그러면 처음부터 학습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또 애드부스트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천천히, 서서히,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검색 광고 담당자와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신구조를 하면서 구구조에 대해서 진행을 서서히 예산을 내리면서 진행을 하고 신구조를 예산을 올리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십니다. 보통 저희는 그룹핑을 한 달 정도 잡아요. 제 아래와 같은 순서로 갔다가 이제 진행을 하는 편인데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 봤자 6주? 한 4주에서 6주 정도, 요 정도 기간 정도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도 많이들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저는 쇼핑 검색 광고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네, 엄청 좋아합니다. 파워링크보다 더 좋아하고 실제로도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쇼핑 검색 광고를 이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광고가 안 걸린다. 또는 이상한 키워드에 광고가 나가서 광고비가 샌다. 쇼핑 검색 광고는 키워드를 우리가 직접 지정할 수 없습니다. 예, 직접 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 운빨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네, 간접적으로나마 제어가 가능해요. 첫 번째가 상품명이죠. 상품명이고 두 번째가 상품명과
처음에 우리가 등록할 때, 상품을 등록할 때 카테고리입니다. 이 두 개가 네이버 쇼핑 DB 엔진하고 맞물려서 이제 여기에 자동으로 갖다가 매칭이 되는 편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이 매칭 엔진이 속된 말로 정말 이제 바보스러웠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업데이트를 거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가장 크게 문제가 발생했었던 영역이 바로 이 카테고리 영역입니다. 카테고리 영역.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정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습관을 꼭 들여 놓으세요. 우리가 지금 쇼핑 검색 광고에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주력 제품이 혹시나,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가 변경되지는 않았을까? 라고 매일매일 한번 출근하시면서, 들여다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다시 원복시키는 것도 꽤 힘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빨라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유자차 음료인데 헤어 제품 카테고리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 실제로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자 샴푸로 갔다가 얘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상당히 좀 곤란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네이버 쇼핑 관리자와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에서 상품 분류 보고 잘못됐다면 수정 요청을 넣고요. 그때까지는 광고는 멈춰야 됩니다. 근데 언제 바뀌나요? 모릅니다. 그건 몰라요. 네, 그 네이버 마음이라 네, 잘 모릅니다.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제 알림이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광고를 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카테고리를 4단계까지만 넣고 땡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네. 3단계, 4단계, 5단계 굉장히 세밀하게 세 분류까지 다 넣으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기타 카테고리만 넣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경쟁사 상위 노출 상품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경쟁사의 상위 노출 상품을 똑같은 거를 아니면 비슷한 거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 상품을 눌러서 스마트 스토어에 보시면 상단 부분 가격 쪽을 보시면은 있습니다. 그거대로 따라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따라가셔도 상당히 좋으시니까 너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멘탈 안 털리셔도 됩니다. 입찰가. 네. 이건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입찰에 대한 부분이죠. 카테고리 당연히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것들 당연한 얘기고요. 상품명에서도 당연히 검색어가 포함되어야 되지만 네, 대표 이미지가 흰 배경이어야 됩니다. 흰 배경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CTR 올릴 만한 A/B 테스트, 썸네일 A/B 테스트 당연한 얘기입니다. 리뷰와 찜 축적을 하셔야 되세요.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네, 구매 옵션 당연한 얘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입찰가로 밀어주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입찰가로 밀어주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개만 완벽하게 스마트 스토어에서 왁구를 잡아주셔도 광고비에 대해서 사용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몇 개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못해도 100개입니다. 못해도 리뷰는 100개에서 200개 정도는 쌓아두셔야 됩니다. 네. 물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뷰징으로 분류돼서 몰 자체가 날아가실 수 있어요. 썸네일 A/B 테스트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요,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대행사가 있으시다면 대행사에 썸네일 A/B 테스트 요청 주시면 많이 열심히 해 줄 겁니다. 네, 뭐 카테고리 매칭 잘 됐을까? 네, 잘 됐다면 노출수가 많이 나오겠죠. 매칭이 잘 됐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키워드가 잘 잡히는 거니까. 자, 클릭률이 2% 이상이다. 클릭률 2%가 뜻하는 건 정말 정말 높은 겁니다. 네, 여러 가지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2% 이상 나오고 있다면, 괜찮네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썸네일과 가격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로아스와 CVR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CVR 1% 이거 요즘 세상에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네. 근데 이거보다 낮다면은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리뷰나 옵션이 좋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로아스는 전환율이 높으면 로아스가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 빼놨는데 여기에 객단가마저도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세요. 로아스가 낮다면 일단 전환이 잘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상세 페이지에 대한 오류가 있겠죠. 이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찰가가 상당히 높게 잡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여기와 CTR도 함께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 그리고 우리의 객단가가 지나치게 뭐 불건전하다. 라는 식으로 갖다가 와꾸를 보실 수도 있어요. 제가 로아스는 300%라고 잡아놨는데 사실 로아스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로아스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객단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결정해지는 게 로아스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형 가전의 기본 로아스는 1500%입니다. 안마 의자의
기본 검색 광고 로아스는 4,000%예요. 대형 가전과 안마의자 둘 중에 누가 더 광고를 잘하나요? 로아스가 더 높다고 안마의자가 더 잘하나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갖다 바라보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로아스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무튼 로아스는 객단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CVR이 낮으면 답은 상세 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가격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이미지 영역인 거고요. 대표 이미지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흰 배경, 모델이 있으면 모델과 상품만, 그리고 상품명에 대해서 검색어와 자연 포함, 그러니까 오가닉 검색어가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가격이 네, 경쟁군에서 중위권 이내여야 됩니다. 써놨죠? 네, 리뷰가 100건 이상이어야 됩니다. Q&A 답변율도 당연히 100% 되어야 되고요. 네, 정보 역시도 당연히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되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보통 결정되는 게 제가 조금 느리게 해서 7초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이거 한 3초, 4초 안에 결정되는 룰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경쟁사가 내 브랜드명에 입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대행사가 있으시다면 대행사한테 요청을 주시면 됩니다. 스크럽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대행사에서 그 키워드들을 쫙 모아서 네이버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면 네이버가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경쟁사에서 악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네 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스크럽 처리를 하고요. 근데 이게 처리한다고 해가지고 며칠 뒤면 다시 또 올라와요. 네, 다시 또 올라와서 또는 네이버에서 반려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다시 또 올라오면 또 역시 스크럽 처리를 또 요청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또 브랜드 검색 구조가 비어 있으면 네, 저는 가슴이 아파요. 소형 브랜드인데 브랜드 검색 구조가 비어 있다. 검색량도 어느 정도 되는 카테고리에 있는데 라고 하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대문이에요. 대문인 거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저기는 맛있는지 딱히 모르겠는데 왜 저렇게 사람이 많지? 라고 생각하는 가게들이 종종 있죠. 저는 그런 경우 보면은 매장 들어가자마자 볼 수 있는 인테리어가 상당히 그 세련되어 있거나 네, 뭐 MG틱 하거나 뭐 여러모로 갖다 좋습니다. 막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역시 상당히 많은 트래픽을 불러온다라고 하더라고. 실제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그 역할을 네이버 광고 상품에서 브랜드 검색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의도마저도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검색량 자체가 카테고리 내에 어느 정도 있는데 브랜드 검색을 하고 있지 않다면 네, 브랜드 검색을 웬만하면 진행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브랜드 검색을 하기 싫다. 그럼 SEO라도 또는 요새 대세인 AEO라도 진행을 해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브랜드 트래픽이 새어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그리고 이게 매일 반복됩니다. 이게 우리 브랜드 트래픽이 이제 구매 직전의 고객이 상당히 많이 아예 하면서 되게 다양한 이유로 경쟁사로 이탈해요. 이게 또 매일 반복되는데 왜 그러냐?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이유가 너무 많은데 그거라도 걸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브랜드 검색 광고와 그리고 네, 방어형 파워링크를 진행을 하셔야 되십니다. 사치품이 아닙니다. 방어무기예요. 방어무기고 CPC가 아니에요. 네, CPC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도 박스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친구들이 네, 구매 직전 고객이겠죠. 구매 의도가 매우 높은 친구들한테는 이제 브랜드명을 검색해서 왜냐하면 인지와 탐색이 이미 끝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구매 직전 고객들이라서 노출 이탈을 막는 편이죠. 중소 브랜드한테는 사치다. 아닙니다. 이것도 대신 사치일 수 있는 영역이 있기는 해요. 카테고리 검색량이 너무 적어. 너무 적은데 그런 경우에는 사치일 수 있긴 하죠. 요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아예 분류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아예 적어놨습니다. 부적합, 경계, 적합입니다. 월 검색량 자체가 너무 낮으면 굳이 300회도 안 된다. 심지어 이게 내가 속해 있는 그 카테고리 검색량조차도 얼마 안 돼. 또는 그 제품, 그 상품에 대한 검색량도 얼마 안 돼. 그런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하는데, 그렇죠. 300에서 1000회다. 그러면 요게 주마다 한번 끊어서 보셔야 돼요. 주마다 끊어서 보시면서 괜찮나, 괜찮나, 괜찮나.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나요? 라고 이제 흔히들 물어보세요. 네. 네이버 데이터 랩과 그리고
네이버 키워드 도구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주 검색량까지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과 다 따는 방법 제가 네이버가 아니라 아이보스에 적어놨습니다. 예. 아이보스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엑셀로 갖다 따는 방법 다 적어놨으니까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추천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규제 사업은 하시면 안 돼요. 예. 심사에서 반려될 수가 있습니다. 게임도 이게 사행성 게임 같은 경우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정확한 브랜드명, 선크림의 케이스를 갖고 와서 보면은 아누아 선크림, 뭐 띄어쓰기, 근데 이거 다 결국엔 다 똑같은 걸로 갖다가 분류가 돼요. 그래서 하나로 갖다 통합이 되고, 그리고 뭐 선크림을 자외선 차단제로 갖다 바꾼 거죠. 거기에 뭐 토너 패드, 뭐 데일리,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카테고리로 넣어주고요. 네, 줄임말도 있습니다. 선, 영문 이런 식으로 갖다가 할 수 있죠. 다 넣어줘야 돼요. 네,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여기에서도 전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의외로 높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른 경쟁사에서 만약에 하고 있다면 파워링크로 갖다 타 경쟁사가 가져가고 있다는 거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트래픽 유실이 발생하는 거겠죠. 일반적인 기간은 1개월, 동일 브랜드 1개만 랜딩 페이지 검증도 역시 받습니다. 그리고 한 최대 3영업일까지 되고요. 위약금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애드부스트 얘기를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애드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거의 자동이에요. 그래서 예산 분배, 에셋 그룹, 뭐 시간대 밀도 거의 자동인데 요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속도고요. 예산 분배는. 그룹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룹핑이고요. 시간대 밀도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학습의 의의를 두는 거라서 작은 규모로 갖다가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점차적으로 갖다가 효율이 거의 나올 겁니다. 애드부스트는 네이버에서도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요. 거의 나올 겁니다. 라고 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은 이게 점점 규모가 올라가다가 전환이 확 튑니다. 그때 이제 예산을 올리면 되는데 중요한 건 2배 갑자기 10만 원 쓰고 있다고 20만 원 올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점차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페이스북에서도 뭐 20%씩 증액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어쨌든 기반 자체가 AI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점차적으로 갖다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조금씩 한 15%, 20% 이런 식으로 갖다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룹핑 오프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룹핑을 빠르게 정리를 하고 다시 스케일업 하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갖다 다른 것들도 더 넣어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애드부스트에서 이제 그룹핑에 대한 건데 저는 가치평가라는 걸 통해서 마진율별로 갖다가 흔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진율로 갖다가 제가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형태로 애드부스트 그룹핑을 진행을 하고요. 시즌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 있는 상품 같은 경우는 시즌 상품으로 갖다가 진행을 하시면 좋고요. 네. 근데 이게 일반하고 예산을 크게 차이를 두셔야 돼요. 시즌으로 갖다가 그룹핑을 하시면. 네. 그리고 신상품 같은 경우에는 리뷰 확보를 미리 어느 정도 하시고 나서 신상품 그룹핑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외 조건이야. 뭐 요거는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제가 여태까지 일하면서 나름 통계를 가지고 온 시간입니다. 녹색 부분이 직장인이고요. 그리고 Z세대, 흔히 말하는 젊은 친구들, 잠이 없죠? 잠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네. 이 친구들이 이제 분홍색이고요. 하늘색, 전업주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에는 이 시간대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 시간이 피크인 타임이 있습니다. 네. 대리운전과 같은 시간이에요. 대리운전과 같은 시간은 그래서 이쪽이 이제 피크 이 시간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드부스트를 할 때는 다 돌리셔야 됩니다. 애드부스트 쇼핑, 전체 상품과 그다음에 효자 상품 전용. 당연한 얘기겠지만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쇼검 그리고 GFA 리타게팅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돌리셔야 로아스가 올라갑니다. GF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메타의 네이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애매한 영역이 있어요. 배너 광고는 흔히 말하는 노출하고 땡 그리고 검색 광고는 어느 정도 확정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의도와
그 다음에 그 전환성까지 다 갖고 있어요. GFA는 그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서 그래서 쉬우면서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영역인데 이런 상품이 있네. 네, 앞서 이야기했었던 퍼널에서 맨 앞 단계에 GFA 제가 배치를 해놓은 이유 보셨죠? 이게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재방문 형태에서도 전에 봤던 건데 카탈로그 형태로 노출이 또 됩니다. 탐색형 형태에서도 카테고리를 둘러보다가 찍힙니다. 이거 너무 재밌죠? 이게 다 갖고 있어요. 전 부분에 다 갖고 있고 노출되는 영역 역시도 뭐 네이버의 전 영역에 다 뿌려집니다. 메일이 빠져있는데 메일도 있고요. 네, 메인 말고 메일도 있는데 아무튼 모든 영역을 커버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GFA랑 쇼건만 잘해도 상당히 많이 엄청나게 그 이득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구조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클릭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얘기지만 CPC고요. 웹사이트 전환 같은 경우는 CPM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입찰도 자동으로 갔다가 가능하고 여기서는 수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앱 설치, 앱 행동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실 수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CPC를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네, 전환 추적 설정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전환 추적 설정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해주세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타겟 자체를 굉장히 넓게 잡았다가 점차 깎아 가셔야 됩니다. 깎으면서 세그먼트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발생한 세그먼트들을 좁히거나 증액을 시키거나 하면서 거기만 들었다 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기간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것보다 더 걸릴 수 있고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웬만해서는 정말 정말 잘하는 담당자를 찾아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GFA는 다 필요 없습니다. 소재가 8알입니다. 네, 소재가 8알이고 훅과 구체성 그리고 두 개 이상 뭐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가 정말 중요한데요. 중요한 거는 0.5초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네이버의 검수를 통과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훅과 구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이버의 검수까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질은 다릅니다. 검색 광고와 GFA는. 다만, 요거는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면 시간이 조금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함께 움직여야 되는 매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함께 시너지를 내는 매체인 것도 분명하고요. 검색 광고라고 해서 파워링크라고 콕 집어서 말씀 안 드렸고, 쇼핑 검색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둘 중에 하나, 우리 브랜드한테 잘 맞는 검색 광고 상품이 있을 거고요. 그것과 잘 맞는 GFA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질은 다르지만 반드시 함께 운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실무자들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GFA 네이버가 5월부터 상당히 많은 업데이트를 했고요. 작년 5월에 했고 최근에 또 했습니다. 최근에 또 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역시 카탈로그 이외에 애드부스트까지 업데이트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더더욱 개인화되어지고 더더욱 카탈로그에 집중을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한번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강조를 드리네요. 쇼핑 검색과 그 다음에 애드부스트와 GFA 카탈로그는 정말 반드시 셋이서 진행을 꼭 하셔야 한다.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신다면 반드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또 드리는 거라서 예산 분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 주실 것 같아가지고 준비해놨습니다. 이건 역시도 한번 진행을 해 주시고요. 굳이 여기에서 저는 왜 SA 쇼핑 검색이 제일 많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입찰가가 비싼 경우가 그래요. 비싸고 그 다음에 주로 들어오는 영역이 이쪽으로 갔다가 오신 분들은 그런데 점차적으로 갔다가 애드부스트 영역이 커지는 것 또는 그 비율이 비슷해지는 것 그게 네이버에서도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예산 분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 영역까지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마지막이고요. 새 광고 상품은 데이터로 공유합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오피셜한 부분인 거고 왜인지 그리고 이 공유를 하려면 마지막 랜딩이 어디여야 된다? 스마트 스토어, 브랜드 스토어여야 한다. 그 이유는 네이버 페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PG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게이츠를 같이 쓰고 있고 그 데이터조차도 네이버가 쥐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은 네이버 페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거는 광고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안 넣은 건데 그 백단에서 모든 데이터를 흡수하는 게 바로 네이버 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한꺼번에 공유가 되어지고 있다. 하나만 돌린다? 네, 손해보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덧셈식 사고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덧셈식 사고는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비율을 정하셔야 돼요. 총 예산을 잡으시고 그리고 비율을 정하시면 됩니다. 비율, 이런 식의 비율을 정하셔야 되십니다.